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근거를 우리가 많이 하는 근거가 뭐냐면 그 대한족 칙령입니다. 1900년 10월 25일 날 제정이 된 대한족 칙령인데요. 이제 울릉도를 이제 군으로 승격을 하고 울릉도의 관할 영역으로 독도를 포함하는 그런 법령이 만들어지죠. 그게 1900년 10월 25일입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이제 일본이 시마넨 고시를 통해서 일본 영토를 복속을 했다, 편입을 했다라고 하는 그 시마넨 고시가 바로 5년 후에 일어나죠. 그래서 1905년은 이제 일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시점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905년 시마넨 고시를 결정적으로 이제 부정할 수 있는 뭐 명쾌한 자료가 또 대한적 칙령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많이 얘기하는 자료 중에 하나가 뭐 대한적 칙령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일단 일본 정치인들이라든지 뭐 일본 독도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걸 정리해보면 국제법적인, 그 다음에 역사적인 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법적인 근거를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일본은 시마넨 고시력이라죠. 근대 국제법적인 시스템 하에서 일본 영토임을 명확했다, 재확인했다라는 게 이제 시마넨 고시가 되고요. 그 다음이 디엘 강화 조약입니다.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고 연합국과 이제 평화지약을 맺죠. 거기 안에 보면 일본이 이제 조선의 독립을 인정을 하고 일본이 이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지역으로 울릉도, 제주도, 거문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독도가 빠져 있다. 독도가 빠져 있는 이유는 독도가 일본 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디엘 강화 조약을 이제 크게 내세우죠. 그리고 또 이제 역사적 근거로 얘기하면 우리 조선 숙종조의 도해면을 얘기합니다. 1625년부터 이제 시작된 도해면허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의 시마네현, 도토리현, 요 지역에 산 두 어업과 집안이 일본 막부의 승인을 받고 울릉도와 독도에서 조업을 했다. 뭐 전복을 잡아서 막부에 진상을 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일본이 실질적으로 경영을 했다라는 게 도해면허입니다. 일단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일단 그 대통령의 독도 입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그 고도의 외교적 수단입니다.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직접 그걸 우리가 행사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걸 남겨둠으로써 일본의 어떤 행위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요인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본도 나름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굉장히 다양한 카드들을 마련해 놨습니다. 일본도 어떤 상황이 무르익었을 때 적절하게 카드를 내놓는 게 논리죠. 그 배경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어 카드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일본의 어떤 독도 침탈 행위를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그런 강력한 카드를 대상도 없는 데다가 써버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진짜 대통령이 독도 문제를 배경에 두고 독도 입도를 했다 그러면 그때가 아니죠. 그 이전에도 얼마나 많은 중요한 한일 양국의 이슈화됐던 시기가 많았었지 않습니까? 왜 그때는 뭐 한일 양국 간의 어떤 관계 때문에 침묵을 하다가 전혀 그런 특별히 요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갔다 왔습니다. 독도 문제가 아니라 국내 정치적인 어떤 그 전국을 전환시키기 위한 쇼, 뭐 이벤트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과연 우리 정부 그 정책 입안자들이 독도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그냥 어떤 정치적인 상황 판단만 할 수 있는 정치인들만 있을 뿐이지 독도 정책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 전문가는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없느냐?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이 독도 문제를 연구하는 싱크탱크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만들어져 있는 동북아 역사재단이 있습니다. 이 동북아 역사재단의 연구원들을 보면은 어떤 독도 전문가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표 예를 들어서
대일 과거사가 여러 가지 있지만 야스쿠니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야스쿠니 전문가는 다른 쪽에 야스쿠니 문제 관련해서 전문적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연구원이 독도연구소 팀장이었습니다. 독도연구소에. 그리고 실제 현재 독도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연구원들을 분석해 봤을 경우에 어떤 독도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있느냐?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그냥 역사학자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동부역사재단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왜? 그만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 그 일본이 1954년에 우리 한국 정부의 외교 문서로 어떤 책을 소개합니다. 우리 일본 측 자료에 보니까 독도가 기록된 문헌이다. 여기에 따르면 독도가 일본 땅이다. 외교 문서로 전달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내용에 따르면 옥기섬입니다. 그 대상은 은주시청 합기인데 은주가 지금의 옥기섬이고요. 이거를 그대로 풀면은 은주에서 보고 들은 얘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냥 그 맞지에 번에 있었던 관리가 옥기섬으로 출장을 가서 조사한 내용을 보고한 보고서겠죠. 거기에 따르면 이 은주는 은주에서 서북 방향으로 몇 리를 가면은 뭐가 있고 남쪽으로 몇 리를 가면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위치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서북 한계는 바로 이 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이토 호센이 서 있는 그 자리를 얘기하겠죠. 이 주니까. 결국은 일본의 서북 한계는 옥기섬까지 경계선이 그어지고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 땅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게 은주시정학계의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동북아 역사재단이 이 책의 한글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원문에도 없는 6글자를 넣습니다. 일본인이 사는. 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일본인이 사는 일본의 서북 한계는 옥기섬이다. 그러나 일본인이 살지 않는 서북 한계는 독도가 될 수도 있고 울릉도도 될 수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원문에도 없는 6글자 때문에 이 우리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이용했던 은주시청학계의 역사적 고난이 가치가 우리 정부에 의해서 부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계속 독도 침략을 시도하다 보니까 우리 외무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독도에다가 도올로 대한민국 영토라고 하는 표석을 세우자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54년 이제 8월 초가 되면 울릉도에 그 표석이 가 있어요. 그때 그 무렵에 우리 정부는 또 어떤 결정을 하냐면 독도의 어떤 상주 병력, 어떤 민간인이 아니라 어떤 국립경찰이나 군인들 이런 국가 차원의 상주 병력이 들어가서 지키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경비를 강화하자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독도 경비대예요. 이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보훈처나 동북아 역사재단이나 독도박물관이나 교과부, 경상북도 이런 대한민국 모든 행정부 지자체에 어떤 발행한 자료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1950년대에 3년 8개월 동안의 대한민국 정부의 이 모든 행위들이 다 부정되고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게 대한민국 정부 현실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독도 얘기를 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서기 512년에 신라장군 유사부 얘기를 하고 있죠. 조선시대 세종실록 지리지를 얘기합니다. 1900년 대한민국 칙령을 얘기를 하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작 60년 전에 1950년대에 대한민국 정부하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있었던 독도 경비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도 정리하고 있지 못하는 이 대한민국이 조선시대, 신라시대 역사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 그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제일 결정적인 문제는 그겁니다. 아까 제가 전제를 든 국가행위.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의 행위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부정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국가행위를 국가가 부정하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도 밝혀내지 못한 대한민국은 저 독도의 주권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 이유부터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좀 불행한 일이지만 냉정하게 판단해봐야 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일본의 행위에 대해서 적당한 상황에서 어떤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주권국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자세들 먼저 갖추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보는 거죠. 그 이후에 일본의 대응에도 늦지 않습니다.